데미치님, 빨리 집을 팔고 싶은데 안 팔리면은 그냥 이 집에 계속 살까? 아니면 어떻게든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까?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팔지 말지를 판단하면 좋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소식을 다시 들었는데 아직도 집이 안 팔렸대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그러면은 뭐 집을 팔지 말라라는 얘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뭐 전세를 주고 가라는 얘기도 하고, 되게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담을 할 당시에는 진짜 무조건 나는 갈아탈 거야 라고 하셨는데, 집을 파는 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엄청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분명히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소치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 했을 때는 정말 내가 집을 파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맞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정말 내 집을 팔고 그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게, 우리가 무조건 갈아탄다라고 해서 100% 이게 좋은 갈아타기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애매한 갈아타기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거나 수강생분들 만나보면 갈아타기를 한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갈아타도 큰 의미가 없는 갈아타기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 그 기준이 뭐냐면 가격이에요.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집값의 뭐 1.5배든 2배 이상 확실하게 비싼 데로 가야지 내가 그렇게 갈아탔을 때 의미가 있죠. 근데 되게 어정쩡해요. 그 정도로 비싼 곳이 아니다 했을 때는요, 거기서 이제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동산 하면서 거래세 발생하죠. 그런 거 다 합치면 크게 실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딱 지금 시점에서 정말 내가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집이 아직 안 팔렸잖아요. 또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집이 가치가 있는 집인가? 내가 지금 팔면 안 되는 건 아닌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유를 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굳이 빨리 팔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만약에 집이 안 팔리는데 빨리 팔겠다 했을 때는 진짜 급매로 뭐 싸게 팔 생각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아직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빨리 팔지 말고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뭔가 임대를 주고 나중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기준이 뭐냐면 수요가 있는 하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이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수요가 있느냐. 근데 저는 그걸 체크할 때, 만약에 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구의 전체에서 상위 30% 정도 되는 아파트인가, 아니면 구가 없는 뭐 그 작은 도시다, 그럼 전체 뭐 최고 평당가 제일 비싼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뭐 상위 30%든 50% 안에 드느냐, 뭔가 그 가격을 기준으로 좀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여기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집이 안 팔렸다라고 하면 이거를 임대를 주고 조금 더 보유한 뒤에 팔 수도 있습니다. 이때 조금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내 집을 확실하게 팔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아니면 내가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케이스를 봤을 때는, 임대를 준다 했을 때는 가용할 수 있는 돈이 확실하게 집을 팔았을 때보다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는 집 팔아서 간다 했을 때는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갈 수 있는데 아쉬울 수 있죠. 그보다 조금 더 못한 데를 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만약에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또 집을 파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갖고 있는 집이 확실히 좀 수요가 있는가 판단했잖아요. 근데 정말 수요가 없어요. 내가 계속 가지고 가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저는 정말 어떻게든 손절하고서라도 갈아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상담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집이 구별 상위 30%라고 판단해도 거기에 들지 않는 아파트였고, 이 집이 인테리어도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깔끔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학교도 많고 공원도 있고 살긴 또 좋아요. 근데 이게 딱 그 동네에선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그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입지적인 메리트가 있는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집이 빨리 안 팔린다고 했을 때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만큼 그 집이 메리트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마음 아픈 얘기긴 하지만, 이게 그래도 뭔가 좀 수요가 있고 하면 빨리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뭔가 안 팔린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조금 그 우선순위에서 얘가 밀리는 거 맞거든요. 그럼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어떻게 얘를 확실하게 팔고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
주의할 점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집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 집 팔겠습니다라고 하면 부동산 소장님들이 아 이거는 그럼 내가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고 팔아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내놓고 다른 데 내놓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다른 데 내놓으면 이게 가격을 같이 내릴 수 있으니까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빨리 못 판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결국에는 그렇게 됐을 때 소장님은 책임을 안 져주겠죠. 그래서 만약에 집을 팔아본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은요, 저는 그런 얘기 혹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내가 많이 내놔야지 이 물건에 신경을 써줄 수 있는 소장님이 많아져요. 그리고 내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한 군데 가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내 물건이 있으면 확실히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조금 더 많이 내놓은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만약에 이제 결정이 되었다. 내가 확실하게 이 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많은 분들을 보면 일단 집을 내놨잖아요. 끝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선 노력을 했을 때 일단 집을 깨끗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집을 내가 조금 돈을 적게 들이면서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게 해야겠죠. 조명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시트지 작업을 한다거나 좀 쓸데없는 짐은 다 치우고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물을 그래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을 많이 내놓기. 그런 것들 저는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미리 한 게 있거든요. 그거 상단에 링크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는 내가 할 최선을 다했다라고 만약에 정말 스스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조금 마음을 떼놓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했던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퇴근을 하면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보시면서 최근에 얼마가 거래가 됐는지 체크를 하신대요. 내 집은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계속 그때부터 받는 거예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집을 팔아보면서 느꼈던 게 집을 파는 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엔 그걸 사주는 사람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 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사실 그걸 사주는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좀 분리를 시켜서 나는 내 일상을 사는 거예요. 내 일상을 또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에 되게 좋은 방법이 저는 감사일기랑 긍정학원 쓰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해드리면 그 별거 아닌데 뭐 그게 효과 있겠어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의 제가 1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을 써보는 것도 너무 좋고 지금 당장 집은 안 팔렸지만 언제 몇 월 며칠에 내 집이 팔릴 거라고 써놓으면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또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 방법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알려주신 방법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잘 안 팔리면은 가격 조정을 하는 방법이 어쩌면 가장 확실하게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해주는 게 맞을까요? 맞아요. 집을 근데 많이 안 팔아본 분들이 정말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무조건 싸게 내놓으면 팔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집이 안 팔렸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싸게 내놓으신 건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춘 건 맞거든요. 그래도 이게 안 팔린다 했을 때는 지금 아직 그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거래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주변에 입주가 좀 많거나 뭐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가격을 더 낮춰버리게 되면 내 것도 안 팔리지만 다른 물건도 안 팔리고 있어요. 경쟁적으로 가격 계속 내리거든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팔아보면서 느꼈던 게 이걸 계속 낮추는 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들은 계속 낮추라고 할 거예요. 더 낮춰라, 더 낮춰라.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부동산에는 제가 이 가격으로 내놨지만 조금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금액은 확실하게 이 집을 마음에 들어 하고 사고 싶어 하는 그분과 조율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집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그분들은 싸게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아, 나는 당신이 원하는 가격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요 가격에서 요만큼은 해드릴게요.
결국에는 그 부동산 계약이 성사가 되려면 협상이 돼야 돼요. 근데 항상 한쪽만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둘 다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협상은 어떻게든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양보를 좀 하고 상대방도 양보를 하면 결국에 협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제 집을 파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 사이에 갈아탈 집이 더 비싸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싸게 빨리 팔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적정 가격에 팔고 넘어가는 게 맞을지 그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정말 똑같은 고민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집을 팔 때 저의 기준이 있었죠. 아, 이 가격 밑으로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팔았어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더 싸게 내놔도 안 팔렸던 거예요. 그걸 겪고 나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확실히 여기가 좀 메리트가 없고 내가 오랫동안 가져갈 집이 아니라 했을 때는 내가 싸게라도 어떻게든 이걸 팔고 갈아탈 집을 조금이라도 쌀 때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당연히 이제 내가 이 집을 조금 손해보고 판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좋은 곳이 많이 올라요.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집에서 뭐 1,000만, 2,000만 손해봤다. 그래도 내가 좋은 집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 걔는 거의 뭐 1억, 2억 정도 더 많이 올라줘요. 그럼 그거에서 충분히 이게 내가 손해봤던 걸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든지 그걸 빨리 팔고 내가 가려고 하는 집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싸게 사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뭐 아직도 집이 안 팔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집을 팔아봤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너무 속상해요. 나에게는 이 집이 너무 소중한 집인데 이게 안 팔린다고 생각하면 더 마음이 속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집 하나로 자산 늘리려면 좋은 곳을 계속 바꾸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래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팔 생각이시면 확실하게 파시고 그렇게 잘 좋은 갈아타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1대1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